네, 데일리 이슈 인사이드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저희가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다시 시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애널리스트는 FICC 리서치부의 한광렬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크레딧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빠지셨죠? 예, 엄청 바빠요. 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에는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매크로와 투자 전략, 채권, 금리, 부동산, 리츠, 환율,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금융시장의 모든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우리 한 연구원님은 크레딧 분야, 글로벌 국내 신용 크레딧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제재가 점점 또 강해지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전망과 영향에 대해서 또 한연구원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 제가 정리해 드리고 나서 말씀 이어갈게요. 잠시만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 올랐고 S&P 500도 1.2%, 나스닥도 2.1%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5.5%, S&P 500은 6.2%, 나스닥 지수도 8.2% 상승해서 지난 2020년 11월 이후에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 경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유가가 안정을 보이는 것들이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최근에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달러로 지급한 것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153%로 1.4bp 정도 내렸고요. 유가는 좀 올랐습니다. WTI가 104.7달러로 1.7% 올랐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1929달러 정도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207.6원으로 6.7원이 내렸습니다. 네, 제가 미국 증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서 러시아 말씀 같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기간이고 또 그다음에 서방의 제재가 계속 강해지고 최근에는 스위프트 국제 그렇죠.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되고 하니까 이거 돈을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그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기일이 도래했었는데 정확히 3월 16일이었었죠. 그때 제가 또 밤에 또 잠을 못 잤는데. 그래요? 네, 다행히 이자는 지금 지급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게 사실 그 전주에 한 2주 전에 러시아 정부가 달러 채권에 대해서 자기네가 루블화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루블화로 지급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러시아 정부는 우리는 루블화로 줬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받는 사람은 이게 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루블화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이건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달러로 이자를 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번 주에도 또 이자가 도래해요. 다음 주에도 도래합니다. 계속 이자 지급 도래하고 금액도 계속 커져요. 점점 갚아야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루블화로 지급을 또 이제 할지 이제 이런 이슈가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달러로 지불하는 거랑 루블화로 지불하는 거 차이가 사실 루블화 가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 말 대비해서는 거의 50% 정도 지금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져 있고 한때는 거의 80% 이상 가치가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달러로 받아야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대로 받는 건데 루블화로 받으면 거의 반밖에 못 받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한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루블화로 이제 환전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로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러 발행했을 때 발행했을 당시 그 환율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율로 적용을 해서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달러로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환율로 루블화로 받고 이거를 이제 시장 가서 또 이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면 또 이미 또 가격은 또 하락해 있고 더 떨어져 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손실이 나는
상황이긴 그러게요.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기분이 안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달러로 계속 지급할지 아니면 이제 루블화로 할지 아직 좀 불확실하니까 네, 이것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디폴트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요번 지난주에는 일단은 달러화로 상환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루블화 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러시아 정부가 돈이 있습니다. 아, 네. 돈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쓸 수는 있어요. 예, 맞아요. 지금 뭐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못 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혹시 그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을 더 갚아야 되고 네. 좀 어떤 순서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규모는 좀 더 자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계속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도 아직은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시면은 뭐 스위스에 있는 계좌 이런 거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260조 정도가 네, 있다고 네, 로이터 네. 통신에도 보도한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점차 그것도 스위스 정부도 지금 뭐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점차적으로 그 가용할 수 있는 러시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러시아가 스위스 계좌, 비밀 계좌에 뭐 돈을 좀 달러로 가지고 네. 있지만 이것들을 사용하려면 스위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스위스도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사실 돈은 있지만 갚지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보면 이 1994년인가요? 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렇죠.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사실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약간 러시아 트라우마 같은 거죠. 네, 뭐 네. 채권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미 가격들이 많이 지금 채권 가격들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또 그때랑 좀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주가 지수라든가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이걸 다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MSCI 지수에도 네, 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현재도 지금 많이 그 어떤 러시아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LTCM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이 서방의 금융회사가 망한 네네. 그 그렇죠. 대표적인 네. 케이스인데, 사실 이 CDS 때문에 그런 건데, CDS 시장 자체가 사실 한번 그때 94년도에도 한번 먹었지만은 또 최근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네. CDS 시장이 한번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사실 거의 지금 비중 그 규모 자체는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러시아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디폴트가 안 나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나는 건 이상하지 않고 네.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많이 이런 지수에서도 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마침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네.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수학,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도 많이 따져보고 하잖아요. 네, 네, 요즘 네. 상황이 프리미엄 상황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또 관련해서 러시아 신용등급도 조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가요, 이런 거는? 일단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면은 뭐 2,000, 뭐 3,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어이구, 네. 그게 원래 뭐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20, 30배 네. 지금 튀어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좀 더 튈 수는 있어요. 실제로 디폴트가 난다고 하면은 네. 그건 이제 시대 시장은 이미 다 이제 뭐 저기 그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디폴트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지혜를 지금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더블 C 등급까지 내려갔어. 더블 C 등급은 뭐 네. 내일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는 등급이고, 요게 이제 97년도에도 요 정도까지 로컬 통화 채권은 이미 강등이 됐었던 상황이고, 네. 거의 뭐 신용 등급은 이제 디폴트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용등급은 이미 디폴트를 반영해서 네, WC로 맞습니다. 내려가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뭐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프리미엄 뭐 지금 네. 2,000, 3,000 네. bp까지 올라가서 사실상은 뭐 디폴트 상태와 마찬가지인 건데, 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얘기가 잘 돼서 네.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네네네. 그런 걸 기대해보고 채권을 진짜 이 저가에 네, 정말 네. 싼 값에만 사보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실제로 이미 움직이는 쪽도 있습니다. 네네. 뭐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네. 채권 가격이 이미 뭐 신용 등급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디폴트까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 네네.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뭐 채권 가격이 원래가 이제 뭐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20, 30 아이고, 이 정도면 예. 다 이제 디폴트인데, 네. 그러니까 20 그렇게 2, 30에 사서 네. 내가
100은 아니더라도 뭐 50 정도면 그렇죠. 팔아도 2배 정도 50, 60만 팔아도 이건 네. 두세 배 먹는 장사이기 때문에 네. 하는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헤지펀드들은 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뭐 정확히 네. 벌처 펀드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좀 정크 이제 그 디폴트 난 채권들을 사서 보유를 하는 전략인데 네. 사실 이게 좀 위험한 게 이게 뭐 사실 뭐 바로 이제 완화돼서 바로 이제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또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런 정크 펀드, 헤지 펀드들이 사는 거는 정말로 이제 뭐 한 10년, 20년씩도 내가 보유를 하겠다. 상황이 안 좋으면 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법적 소송 막 진행됩니다. 아, 좀 복잡해지네요. 엄청 복잡해지는 거 다 네. 감안하고 네. 그런 거 이제 하고 하는 투자자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따라가기는 쉽지 개인들이 않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지금 한광열 연구원님하고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한 연구원님하고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볼 자료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준비해둔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이 보시면 이제 러시아 그 달러 채권들 이자 만기 만기도 현황을, 현황 쭉 네, 도려하는 건데 네.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당장 오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다음 주도 오늘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그 채권이 발행했을 때 당시에 네. 루브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붙어 있는 채권이에요. 아, 그래요? 이건 별로 이슈가 안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루브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3월 31일에 도래하는 것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앞으로 쭉쭉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달러로만 해야 되네요. 네, 4월 4일에는 만기가 또 이제 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네. 정도가 좀 돌아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러시아 정부가 상환할 수 있을지 이게 네. 이제 계속 처음에 이제 관심이고 네. 요때 아마 이제 뭐 러시아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은 있어도 네. 지금 제재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금 지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이고,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시장 저희도 사실상 이 러시아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충격은 뭐 말씀하셨지만 이미 좀 예전보다는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과 관련된 CDS와 관련된 이제 그 파생 상품 시장도 좀 줄어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SCI 지수에서 러시아 지수가 좀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네. 혹시라도 만약에 러시아 채권을 갖고 있거나 러시아의 익스포저,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가격이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래 유럽, 자체가 안 되네요. 네, 유럽 네.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를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다시 거래는 될 것 같아요. 이 거래 자체를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서방 사람들 간의 이제 거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네. 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래 재개되고 가격이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네. 뭐 이런 거 반응해서 뭐 70, 80도 갔다 다시 또 내려갔다가 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반등했을 때 반등의 기회를 삼아서 네. 매도하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기대감이 좀 생겨서 좀 반등하면 네, 그때를 좀 기회를 삼아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이게 사실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도 사실 예상하기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어렵죠,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러시아 디폴트 시 수혜주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수혜주를 사실 이게 뭐 주식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네네. 아니면은 사실 뭐 채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럴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죠 지금 네.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채권 쪽에서는 사실 러시아 쪽이 지금 보시면 이제 러시아 그동안 가스 수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즈프롬이라는 대표적인 그 에너지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아마 어렵게 될 거예요. 정부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정부 걔네들이 이제 가즈프롬 같은 건 정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금 조달도 안 되고 더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자라도 러시아를 대체하는 곡물이라든가 에너지 그렇죠. 부분에서 좀 그런 쪽이 대체가 가격이 많이 가능한 올라가고.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렇죠. 뭐 관심이 좀 몰리고 있죠.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 있는 페맥스라고 똑같은 그렇죠. 이제 러시아 정부, 멕시코 정부 산하의 네. 그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러시아나 멕시코, 러시아의 어떤 대체 관계에 있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네. 브라질 그 채권 같은 경우 예전에 인기도 많았었는데 또 그죠? 네. 브라질 환율 문제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런 것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체크해 보시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미국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해소됐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좀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추가적인 어떤 더 강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아무래도 좀 이게 종전 가능성, 그러니까 예. 그런 협상들이 진행 중인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시 관련 파생 상품은 전부 폐지되나요?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디폴트가 나면은 뭐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고 파생 상품도 이제 폐지는 아니고 아마 다 이제 청산이 되겠죠. 그렇죠. 청산이 되고 할 텐데 거기 이제 롱텀 캐피탈 같은 경우, HCM 같은 경우에도 이 CDS를 이제 발행한 입장에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 이제 파산된 사례가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그런 회사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금융회사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예.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투자해 놓고 있는 네. 기업들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 러시아 관련돼서 리스크도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나오신 김에 네. 우리가 작년에 사실 오늘 주제는 사실 러시아이긴 한데 중국의 부동산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네.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부동산의 신용 크레딧 문제는 네. 어떤지 좀 그것까지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중국 부동산 기업들 그 디폴트 우려가 지난해 그 가을이었죠. 3분기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때랑 좀 차이점은 그때는 정부가 좀 이런 그 사실 이제 정부의 지원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 아예 그 차단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디폴트 나는 기업들은 나는데 되게 작은 기업들, 그다음에 시장 경쟁성 없는 기업들은 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거나 조금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기업들은 지금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장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좀 회복은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또 중국 그렇죠. 정부가 좀 지원에 네. 나서면서 네. 네, 부동산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네, 또 모습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올라가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네. 네, 이 부분은 아마 주식시장 쪽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 네. 저희가 이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조만간 또 다른 시간을 마련을 해서 또 러시아 영향, 앞으로의 대응방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한광열 연구원님하고 함께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까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 뭐 크레딧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긴 한데 과거보다는 관련된 시장 규모가 많이 줄었고 러시아가 금융시장에서 자꾸 좀 약간 퇴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힘드시겠지만 거래가 재개되면서 가격이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저희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좀 상황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오늘의 데일리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은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